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오늘 이 자리에 가족 단위로 오신 것 같은데 다 책을 많이 보는 분들만 오신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제 뭐 여러 사정 때문에 올해는 이렇게 뭐 부모님들과 자녀분들 함께 이렇게 강연을 사실은 잘 못했어요. 근데 이제 뭐 지난달 말부터 좀 나아져가지고 강연을 조금씩 다니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린 친구들도 있고 아까 보니까 조금 자녀가 큰 친구도 있는 것 같은데 큰 친구는 가버렸나 봐요. 네, 우리 친구들 그림책 많이 보세요? 네, 괜찮습니다. 뭐 늘 이렇게 하니까. 네. 우리 친구들 그림책 많이 보세요? 네, 엄마 아빠가 읽어주는 게 더 재밌어요? 아니면 직접 읽는 게 더 재밌어요? 직접 보는 게 더 재밌어요? 네, 우리 어린 친구들은 아직 엄마 아빠가 읽어주는 게 더 좋을지도 몰라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즐겨보는 그림책을 어떻게 만드는지 말씀드릴 텐데요. 네, 앞에 보이는 책이 하나 보이죠? 네, 지하철을 타고서라는 책인데요. 선생님이 처음으로 쓴 책이 지하철을 타고서라는 책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이 책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 선생님 쓴 책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이 이제 궁금한 거 잘 생각해 뒀다가 이따가 질문하는 시간에 질문하시면 되고요. 뭐 부모님들도 그냥 질문하셔도 돼요. 제가 아는 한도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요. 근데 저를 뭐 마치 그 자녀 교육 전문가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전 작가고요. 네, 다만 그림책을 통해서 아이하고 좀 더 어떻게 하면 좀 가까워질 수 있는가,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거는 제가 좀 뭐 그림책을 어떻게 읽어주면 좋을지,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일 때 그럴 때는 어떻게 좋을지, 뭐 그 정도는 제가 답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간혹 자녀분들은 잘 키웠어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기도 하는데요. 그거는 뭐 참 난감하죠. 네, 뭐라고 얘기하기가 참 어렵죠. 자, 오늘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할 텐데요. 자, 우리 친구들 여기 보면은 지하철을 타고서라고 써 있고요. 그 옆에 글 고대영 그림 김영진이라고 써 있어요. 선생님 이름이 뭐죠? 네, 선생님 이름이 고대영이죠. 선생님은 사실 글만 썼어요. 그림은 잘 못 그려요. 그래서 그림을 아주 잘 그리는 김영진 작가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글만 쓴 작가고요. 우리 친구들이 아마 이 책을 본 친구들도 있고 안 본 친구들도 있을 텐데 화면으로 이렇게 한번 보는 것도 또 색다를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 먼저 읽어드리고 그 다음에 이 책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말씀드릴게요. 지원이하고 병관이 둘이서 처음으로 지하철을 타고 할머니 댁에 갑니다. 차를 잘못하면 어쩌나, 역을 지나치면 어쩌나. 지원이는 마음이 조마조마한데 병관이는 신이 나서 뛰어다니고 차 안에선 쿨쿨 잠만 자요. 자, 두 친구들이 잘 도착할 수 있을지 한번 볼까요? 야, 같이 가. 엄마가 누나 말 잘 들으라고 했잖아. 지원이가 소리쳐도 병관이는 벌써 저 앞에 갑니다. 지원이는 동생 병관이와 둘이서 할머니 댁에 갑니다. 할머니 댁에 가려면 지하철을 타야 합니다. 엄마하고 함께 탄 적은 있지만 둘이서는 처음입니다. 지하철역을 향해 달리던 병관이가 멈춰 섰습니다. 동물병원 앞입니다. 누나, 우리도 강아지 키웠으면 좋겠다. 엄마가 비염 때문에 안 된다고 했잖아. 할머니께 사달라고 할까? 안 돼, 엄마한테 혼나. 둘이는 한참을 머무르다 지하철역으로 들어갑니다. 유치원생도 표 사야 돼요? 아니, 안 사도 된다. 그럼 한 장만 주세요. 지원이가 가방에서 돈을 꺼내 표를 삽니다. 병관이는 자기가 표를 집어넣겠다고 떼를 씁니다. 안 돼, 잘못 넣으면 어떡하려고. 지원이는 병관이 손을 뿌리치고
개표기에 표를 집어넣습니다. 하지만 표가 나오자 병관이가 재빠르게 표를 낚아채고 띱니다. 야, 표 잃어버리면 안 돼. 입을 삐죽 내밀고 병관이가 뛰어갑니다. 병관아, 넘어져. 조심해. 누나 빨리 와. 병관이가 부르는 소리에 지원이도 덩달아 뜁니다. 다행히 빈자리가 많아 둘이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병관아, 똑바로 앉아. 누나, 할머니 집까지 몇 정거장 가야 해. 저거 보고 세어봐. 지원이가 노선도를 가리키며 말합니다. 병관이가 열심히 역을 세는 동안 지하철은 어느새 땅 위로 나왔습니다. 누나, 내 차비 안 냈으니까 나 줘. 병관이는 동전을 건네받아 손에 꼭 쥐고 앞못 보는 아저씨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바구니에 동전을 얼른 집어넣고 돌아옵니다. 할머니 댁을 가려면 중간에 지하철을 한번 갈아타야 합니다. 갈아탈 역을 지나치지 않으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벌써 병관이가 꼬박꼬박 좁니다. 자지마 병관아. 지원이가 병관이를 흔들어 깨웁니다. 떼르르릉 갈아탈 역을 알리는 안내방송이 들립니다. 지원이는 병관이 손을 꼭 잡고 지하철에서 내립니다. 표시를 따라 갈아타는 곳으로 갑니다. 병관이도 이때만큼은 누나를 잘 따릅니다. 지하철을 바꿔 탔습니다. 이제 안심입니다. 병관이는 이내 잠이 푹 들었습니다. 지원이도 마음이 놓이니까 졸음이 옵니다. 하지만 마음 놓고 잘 수는 없습니다. 자칫하면 내릴 역을 지나칠 수 있으니까요. 얘야, 어디까지 가니? 지원이는 깜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대흥역이요. 여기가 어디예요? 두 정거장 남았으니까 그만 자고 기다리는 게 좋겠다. 친절한 아주머니 아니었으면 내릴 역을 지나칠 뻔했습니다. 지원이는 병관이를 깨웁니다. 이번에는 잠이 깊이 들었는지 아무리 흔들어도 일어나질 않습니다. 지원이는 점점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마침내 병관이 옆구리를 꽉 꼬집습니다. 왜 꼬집고 그래? 병관이가 소리를 빽 지르며 누나에게 대듭니다. 내려야 한단 말이야. 지원이는 속이 상하지만 꾹 참고 병관이를 달래 지하철에서 내립니다. 표를 내자마자 병관이가 또 뜁니다. 이야, 같이 가. 지원이도 병관이 뒤를 따라 뜁니다. 너 거기 안 서? 너 엄마한테 이른다. 소리쳐보지만 병관이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지원이 혼자 씩씩거리며 밖으로 나옵니다. 병관이는 벌써 길 하나를 건넜습니다. 너 정말 거기 안 서? 잡히면 가만 안 둔다. 하지만 병관이를 잡을 수는 없습니다. 엄마가 꼭 붙잡고 오라고 했는데 큰일입니다. 지원이가 할머니 댁에 도착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할머니께 인사를 합니다. 부엌에서 전을 부치던 엄마가 지원이를 돌아봅니다. 수고했다 지원아, 동생 데리고 오느라고. 엄마 말씀에 지원이 입술이 삐죽삐죽합니다. 그러더니 그만 참았던 울음이 왕 하고 터집니다. 지원이는 말없이 병관이 곁으로 갑니다. 그러고는 병관이 엉덩이를 힘껏 내지릅니다. 으앙, 병관이 울음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집니다. 오늘은 작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 제삿날입니다. 끝. 재밌어요? 네, 이 책에 지원이하고 병관이라는 아이가 나오죠? 네, 우리 친구들 생각할 때 지원이하고 병관이 실제로 있을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있다고 생각하는 친구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오, 맞네. 자, 손 내리고. 지원이하고 병관이는 선생님이 이야기 속에서 꾸며낸 아이들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주아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네, 근데 지원이하고 병관이는 사실은 네, 실제로 있는 아이들이에요. 네, 사실은 선생님 딸하고 아들인데요. 이름도 고지원, 고병관인데요. 지금은 많이 커졌어요. 선생님이 책을 쓴 지 오래됐어요. 몇 살쯤 됐을 것 같아요? 몇 살쯤 됐을까? 45살? 야, 그 정도까지는. 혹시 아빠 나이가 45살? 아빠보다 더 나이 먹었을 것 같아. 선우는? 20살? 비슷해요. 네. 19살? 네. 20살 좀 넘었어요.
지원이는 회사 다니는데 우리 친구들 혹시 이렇게 게임 하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 있어요? 그래요? 게임 많이 해요? 많이 하진 않아요? 엄마가 게임 엄마 눈치 보는구나. 네. 게임 뭐 이렇게 한동안은 프로게이머가 꿈인 친구들 많던데 요즘은 제가 초등학교 이렇게 강연 나가면 프로게이머가 꿈인 친구들이 이제 많이 줄었더라고요. 네. 지원이가 게임을 아주 좋아해요. 근데 다행히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을 열심히 하더니 게임 만드는 회사에서 일을 해요. 네, 우리 친구들도 게임 좋아하면 이 다음에 게임 만드는 회사에서 일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병관이는요, 우리 남학생들 20살 되면 어디 가는지 아세요? 대학교는 안 가도 돼. 물론 엄마는 네가 꼭 대학교를 가기를 원하지만은 근데 군대라는 데가 있어. 아까 여기 상 받는 어머니 심란하실 것 같아요. 아들이 셋이던데 쭈루루. 걔네들이 군대 갈 때쯤에는 뭔가 상황이 좀 바뀌겠죠? 네, 뭐 아들 셋이면은 뭐 한 명은 안 가도 된다든지. 뭐. 네. 근데 뭐 생각보다 금방 갔다 오더라고요. 1년 10개월? 네, 그런 말이 있어요. 어머니들 그렇게 했는데 군대 가면은 애들이 뭐 사람 돼서 뭐 이제 좀 우스갯소리로 사람 돼서 돌아온다 그러는데 아 정말 그거는 복골복인 것 같은데 정말 사람 돼서 돌아오더라고요. 그 말년 휴가를 3달을 그대로 남겨뒀다가 그 한 달 동안 열심히 원래 휴가 와서 그 알바하면 안 되는 거죠. 요즘 근데 하여간 뭐 그렇게 열심히 살더라고요. 네, 병관이도 회사를 다니는데요. 지방에서 다니는데 오늘 그지 않아도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빠는 저 청주하고 세종시하고 어디서 내가 살았으면 좋겠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다녀보니까 세종시는 친한 선배분들이 사시는데 여기 물가가 세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선배님 말에 의하면. 청주가 낫지 않겠니? 그러니까 청주하고 세종시 중간에 있는 곳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가지고 아마 그 위에 상사분들이 청주에 사시는 분들도 있고 뭐 세종시에 사는 분들도 있고 그런가 봐요. 어쨌든 지원이하고 병관이는 실제 있는 아이들이고요. 실제 우리 가족에게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야기인데요. 돌아가신 아이들 할아버지 첫 번째 기일이었어요. 우리 친구들한테 기일이란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죠. 네, 어른들 돌아가신 날을 어려운 말로 기일이라 그러고 그날 제사 지내죠. 우리 친구들도 엄마 아빠 따라서 제사 같이 참가해 본 적이 있을 텐데요. 제사 지낼 때 음식 장만을 좀 많이 하잖아요. 할머니 혼자서 제사 음식 준비하는 게 좀 힘들어서 아이들 엄마는 미리 가서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선생님은 이때 회사를 다녔는데 회사 일이 좀 바빠서 지원이하고 병관이를 데리러 갈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지원이한테 병관이를 데리고 할머니 집까지 오라 그랬는데요. 집에 도착한 지원이한테 엄마가 수고했다 지원아 그러니까 그만 지원이가 울음을 왕하고 터뜨렸대요. 혹시 이 자리에 누나하고 남동생 같이 온 친구 있어요? 저기 있구나. 남자? 여자아이인가? 네, 여자아이죠. 네, 남동생이 있는 여학생이 없어요 지금 이 자리에? 오, 거기요? 네. 저렇게 이렇게 네. 남동생 누나 말 잘 듣는 것 같아? 잘 안 들어? 지원이 마음 알 것 같아? 동생 때문에 속상한 적 있었어요? 이래는? 그래요? 네, 지원이가 동생 데리고 오느라고 좀 많이 힘들었죠? 그래도 뭐 꾹 참고 책임감 때문에 잘 데리고 왔는데 집에 도착하니까 좀 마음이 놓였는데 엄마가 수고했다니까 그만 울음이 왕 터졌고 그러고 나서 병관이 엉덩이를 발로 뻥 하고 차버렸대요.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이야기가 재밌어서 이걸 가지고 책을 만들면 참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책 만드는 회사를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응? 출판사라 그러죠. 네, 선우가 잘하네. 네, 선생님은 길벗 어린이라는 어린이 책을 주로 만드는 출판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출판사에서 일하는 사람들 중에 편집자라고 있는데요. 선생님은 편집자였는데요. 여러분들 이 책 아세요? 네, 강아지똥이라는 그림책인데요.
아주 인기가 많았던 책이죠. 여러분들이 많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권정생 선생님이 글을 쓰셨고 그림은 정승각 선생님이 그리셨는데 선생님은 이 책을 함께 만든 편집자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편집자가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편집자들은 우선 작가들이 이렇게 글을 써오면 먼저 편집자들이 다 읽어보고 책으로 낼 건지 아니면 뭐 그냥 부족하면은 다시 돌려본다든지 이런 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글 쓰면 지금 뭐 초등학교 1학년, 2학년들이 있을 텐데 받아쓰기 하면 다 100점 맞아요? 그래요? 씩씩하게 대답한 친구 누구예요? 네. 사실 우리 맞춤법이 좀 어려워서 작가 선생님들도 간혹 틀려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는 책에 잘못된 게 있으면 안 되니까 편집자들이 국어사전을 보고 다 고쳐주는 일을 하는데요. 뭐 그런 걸 어려운 말로 교정한다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편집자들이 작가 선생님 글을 이렇게 매끄럽게 좀 고치는 그런 일도 해요. 여러분들이 맞춤법이 맞는지 틀리는지 보려면 국어사전을 주로 많이 보죠. 그래서 편집자들도 국어사전을 많이 보고요. 또 맞춤법이 조금씩 바뀌기도 해요. 여러분들 짜장면, 자장면 어떤 게 맞는지 아세요? 네, 선우는 정말 잘하는 게 많다. 몇 학년이에요? 2학년이요? 네, 둘 다 맞죠? 네, 선생님 어릴 때나 엄마 아빠 어릴 때는 짜장면으로 배웠는데 갑자기 나라에서 짜장면이 앞에 글자가 너무 세게 소리 나는 것 같다고 자장면으로 바꾸라 그랬는데 자장면 그러니까 좀 맛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자꾸 얘기했더니 그럼 짜장면도 맞고 자장면도 맞는 걸로 하자. 그래서 그렇게 다 맞는데요. 맞춤법도 그렇게 자꾸 바뀌어서 편집자들은 그런 걸 공부를 해야 돼요. 네, 출판사 편집부인데요. 책이 아주 많죠. 네, 우리 친구들 책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나중에 출판사 편집부에서 일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이 그래서 친한 작가한테 우리 아이들 이야기를 해주고 이걸 가지고 좀 글로 좀 써주세요 그랬더니 본인 아이들 이야기니까 직접 써보시는 게 어때요? 그래서 선생님이 글을 쓰기로 했는데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혹시 나 이 다음에 커서 글을 쓰는 작가가 되고 싶어요 하는 친구 있나요? 없어요? 네, 한동안은 웹툰 작가가 인기가 좋아서 웹툰 작가는 꼭 한 명씩 있었는데 요즘엔 웹툰 작가도 인기가 없나 보네. 네, 작가들은 뭐 어린이를 위한 동화를 쓰는 작가, 뭐 그림책을 쓰는 작가 또는 뭐 시를 쓰는 작가도 있고요. 또 어른들을 위한 소설을 쓰는 작가들도 있는데요. 이렇게 작가들은 자신한테 있었던 일을 가지고 글을 많이 쓴대요. 나한테 있었던 일을 그날 글로 적는 걸 뭐라 그러죠? 네, 일기라고 하죠. 아마 우리 친구들 가운데도 일기를 꾸준히 쓰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작가가 되려면 일기를 꾸준히 쓰는 게 가장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꼭 작가가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커가면서 글을 써야 될 일이 많은데 그때 가서 연습하려고 하면 힘드니까 네, 틈틈이 일기를 쓰면 다 글을 잘 쓰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책을 많이 봐야 되고요. 또 내가 좋아하는 작품을 내용을 바꿔본다든지 하면서 연습할 수 있어요. 선생님 이렇게 연습해서 글을 다 썼는데 그림을 잘 못 그린다고 했잖아요. 화관 선생님한테 그림을 부탁했는데요. 화관 선생님도 그냥 막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서 그림을 그리는 건 아니고요. 자, 앞에 보니까 사진들이 보이죠? 네, 이 사진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네, 선생님이 방금 읽어준 책에 나온 장면들하고 아주 비슷한데요. 화관 선생님이 먼저 돌아다니면서 책 속에 어떤 장면을 담으면 좋을까 찾아보고 그냥 눈으로만 보고 오면 잊어버리니까 이렇게 사진으로 찍은 건데요. 자, 이 사진이 어떻게 그림으로 바뀌었나 볼까요? 비슷해요? 네, 하나 더 볼까요? 비슷하죠? 네. 김영진 화가는 실제 있는 장면을 저렇게 아주 사실과 비슷하게 그림으로 그리는 화가 선생님인데요. 자, 화가 선생님이 저렇게 그림 그릴 준비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정하는 게 있어요. 지금부터 선생님이 퀴즈를 낼 텐데요. 네, 물론 이 자리에는 아주 어린 친구부터 좀 학년이 되는 친구들까지 있어서 당연히 어린 친구들이 좀 손해겠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가족들이니까. 네. 자, 선생님이 지금부터 퀴즈를 낼 텐데 답을 아는 친구는 문제가 쉬우니까 선생님한테 얼른 손을 들면 돼요. 네, 엄마 얼굴을 쳐다본다든지 아빠 얼굴을 쳐다본다든지 해서 답이 나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자, 세 글자로 된 낱말이에요. 아주 쉬운 말인데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쓰는 말인데요. 여러분들이 보는 책에는 동물들이 주인공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또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에도 동물들 주인공이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책 속에 나오는 주인공 또는 등장인물을 부르는 세 글자로 된 낱말이에요. 네, 그게 사실은 영어예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요. 자, 손 드세요. 네, 지우. 네, 캐릭터죠. 네, 지우가 당연히 몇 학년이에요, 지우? 3학년? 어? 2학년? 오, 빨리 맞히네. 자, 앞으로 나오세요, 지우. 선물 줄게. 자, 잘 맞췄어요. 네, 네, 캐릭터라고 하죠. 네, 화관 선생님은 캐릭터를 동물로 하고 싶어 했어요. 동물을 주인공으로 하면 막 이렇게 뭐 높은 데서 막 뛰어다니다가 탁 떨어져도 다시 뻘떡 일어나든지 뭐 그런 걸 과장한다 그러는데요. 그게 가능하다고 하죠. 화관 선생님은 이 많은 동물들 가운데 펭귄을 캐릭터로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림을 그려왔는데요. 이 그림은 손톱 스케치라고 불러요. 화가가 편집자한테 대략적인 그림 내용을 보여주기 위한 건데요. 뭐 이렇게 작게 그려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다시 그리니까 일부러 크게 안 그리는 건데, 자, 지금 보니까 지원이 병관이 뭐가 돼 있죠? 네, 펭귄이 돼 있죠. 지원이 병관이가 펭귄이 되면 선생님 뭐가 돼요? 선생님도 펭귄이 되겠죠. 네, 온 가족이 펭귄이 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싫죠. 그래서 사람으로 좀 바꿔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다행히 화관 선생님이 선생님 부탁을 받아줘가지고 이렇게 사람으로 바꿔서 그랬어요. 자, 김영진 아가 그림을 다 컴퓨터로 그려요. 여러분들 웹툰 작가들이 컴퓨터로 그림 막 그리는 거 본 적 있죠? 혹시 컴퓨터로 그림 그려본 적 있는 친구 있어요? 아직은 학년들이 낮아가지고 컴퓨터로 그림 그려본 적은 없겠구나. 네, 자, 그러면 엄마 찬스까지 써도 괜찮으니까 선생님이 지금 퀴즈를 낼게요. 답을 아는 친구는 손을 드시면 돼요. 네? 네, 여러분들이 그림 그릴 때 색연필이나 사인펜이나 또는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릴 때는 할 수 없는 일인데 컴퓨터로 그림 그릴 때만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딱 한 가지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들이 그림 그리다가 크레파스나 막 색연필로 그림 그리다가 네, 오, 맞췄어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맞췄냐? 누가 가르쳐줬어요? 야, 제주도 근처에 엄마도 안 계시는데 자, 앞으로 나오세요. 네, 지우기죠. 네, 컴퓨터로 그림 그리면 그림이 좀 잘못되거나 마음에 안 들면 쉽게 지울 수가 있어요. 그런 걸 뭐 수정한다고도 해요. 지금 그림 보니까 좀 이렇게 주변을 어둡게 했는데요. 사람 마음을 이렇게 색깔로도 나타낸다고 해요. 그래서 어두운 색깔은 사람이 어떤 마음을 나타낼 것 같아요? 슬픈 마음? 또? 어두운 마음? 네. 또? 뭐가 있을까? 두려운 마음. 네. 여러분들 말대로 뭐 슬프거나 무섭거나 두렵거나 화가 나거나 마음이 안 좋은 것들을 되게 이렇게 어두운 색깔로 나타내는데요. 화관 선생님은 지원이가 동생 병관이를 데리고 둘이서만 처음으로 할머니 집에 가니까 지원이 마음이 많이 어두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원이 마음을 저렇게 어둡게 나타내고 싶었다고 해요. 근데 지하철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인데 너무 어두운 건 이상하니까 좀 밝은 색으로 고쳐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서 네, 밝은 색으로 고쳤어요. 그림을 처음부터 다시 그리려면 뭐 그림 한 장 그리는데 한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요. 네, 컴퓨터로 그린 그림이니까 좀 쉽게 바꿀 수가 있었어요. 이렇게 글하고 그림이 완성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제목을 정해요. 제목은 책의 얼굴과도 같다는데요. 독자들에게 책의 내용을 알리는 역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의견을 모아서 지하철을 타고서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자, 이제 책을 만들어야 되겠죠? 여러분들 어떤 물건을 만들기 전에 그림으로 모양을 만들어주는 사람, 그런 직업을 뭐라 그래요? 옷 만들 때 그림으로 이렇게 먼저 그려서 옷 모양을 만들어주는 사람들?
네, 디자이너라 그러죠. 네, 옷 모양 만들어주는 사람들은 패션 디자이너라 그러고 자동차 모양 만들어주는 사람들은 자동차 디자이너, 네, 책 모양 만들어주는 사람들은 편집 디자이너라 그러는데요. 요즘엔 다른 말도 많이 써요. 네, 책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네, 그래서 북 디자이너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디자이너가 책 속에 들어갈 글자의 크기, 글자의 모양, 그림의 위치 그런 걸 다 정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인쇄라는 걸 해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혹시 집에서 칼라 프린터를 사용하면 칼라 프린터에 색깔이 몇 가지가 있죠? 네, 잉크 색깔 네 가지 있죠. 빨강, 노랑, 파랑, 검정 잉크 있는데요. 얘네들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보이는 모든 색깔을 다 만들 수 있어요. 네, 빨강에다 노란색 섞으면 무슨 색깔 되죠? 네, 주황색 되고 파랑에다가 노란색 섞으면 초록색. 오, 잘한다. 네, 빨간색이 많고 파란색이랑 노란색이 조금 섞이면 네, 고동색 뭐 이런 색깔 되죠. 그 다음에 보라색은 파란 색깔이 많고 네, 빨간 색깔도 좀 들어가고 노란색도 들어가고 이렇게 섞어서 모든 색깔을 다 만들 수 있는데요. 네, 인쇄 기계는 아주 커요. 이렇게 커다란 기계에 통이 4개가 들어있는데요. 4개의 통에 노란 잉크, 빨간 잉크, 파란 잉크, 검은 잉크가 들어있고요. 이 밑으로 종이가 아주 커다랗게 밑으로 빨리 지나가면 이렇게 한 상아지 잉크씩 다 묻혀서 책이 만들어지거든요. 네, 자, 지금부터 그러면 이제 책 만드는 얘기는 여기까지 하려고 그러는데요.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갖고 온 선물이 하나 더 있어서 퀴즈를 하나 더 할게요. 네, 책에도 각 부분에 이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책을 아주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자, 여기는 앞표지라고 해요. 따라해 보세요. 앞표지. 네, 여기는 뒷표지. 자, 여기 이름이 뭔지 아는 사람 손 드세요. 네, 은우. 옆표지 선우. 옆표지 표지 정훈이. 네, 지우는 아까 정답을 한번 했고, 자, 네, 두 글자예요, 두 글자, 두 글자. 네, 저기 있는 여학생, 두 글자, 두 글자라 그랬죠, 선생님. 선우, 정훈이. 앞에 책으로 시작해, 책으로. 은우, 응? 책등. 네, 은우가 맞췄네요. 네, 앞으로 나오세요. 자, 선물 줄게요. 네, 책등이라고 하죠. 네, 여러분들이 아마 뭐 책의 등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뒷모양이라 책등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책 만드는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선생님이 그동안 쓴 책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아빠가 많이 놀아주세요. 네, 오늘 여기 아빠들하고 같이 온 친구들이 많은 것 같은데 평소에 아빠들이 이렇게 잘 놀아주는 것 같아요. 그죠? 아니에요? 아빠 자랑 한번 해볼래요? 여기 우리 세 아들 중에 큰 아들 어디 갔어? 어진이니? 여진이니? 어진이구나. 어진아, 아빠 자랑 한번 해봐라. 아빠, 우리 아빠 뭐 잘해요? 이런 거 없어? 자랑할 만한 거? 우리 어? 아빠가 잘하는 거. 생각이 안 나. 뭐 아빠가 라면을 잘 끓여준다든지, 뭐 아빠가 뭐 공을 잘 찬다든지, 뭐 이런 거 있지 않아? 없어. 아, 책을 잘 읽어주세요. 야, 그럼 대단하다, 야. 동생들 많이 읽어주면. 자, 우리 아빠는 요리를 잘해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고. 자, 우리 아빠는 운동을 잘해요. 네, 자, 우리 아빠는 뭐 물건을 잘 고쳐줘요. 자, 손 내리고. 우리 아빠는 잠을 잘 자요. 자, 손 내리시고요. 네, 그렇죠. 아빠들이 잠 잘 안 자나 보구나. 네, 그래서 그림책에 나오는 아빠들은 이렇게 파자마를 많이 입고 나오죠. 네. 자, 아빠가 제일 잘하는 요리 뭐가 있어요? 아빠가 라면도 안 끓여주니? 요즘은 컵라면이 대세인가? 네, 라면만큼은 아빠들의 자존심인데 엄마보다 잘 끓여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같이 라면 먹는 모습도 넣었고요.
아빠가 여러분들하고 좀 친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아빠들이라는 책을 썼고요. 그 다음에 용돈 주세요라는 책이 있어요. 네, 누나가 용돈 받는 거 보고 병관이도 용돈 받고 싶어서 엄마 나도 용돈 주세요 그랬더니 엄마가 병관이는 좀 더 큰 다음에 준다고 하세요. 그래서 병관이가 집안일을 열심히 돕고 엄마한테 용돈 주세요 그랬더니 엄마가 갑자기 밥값을 낼 거냐고 그러죠. 그래서 병관이가 좀 깜짝 놀라긴 하는데요. 네, 그래도 용돈을 받게 되긴 합니다. 그 다음에 두발 자전거 배우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네, 친구는 보조바퀴를 뗐는데 병관이 아직 보조바퀴를 못 뗐죠. 네, 경주하면 당연히 두발 자전거가 더 빠를 거고요. 네, 그래서 병관이도 아빠한테 부탁해서 보조바퀴를 떼고 두발 자전거 배우는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손톱 깨물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도 손톱 깨무는 친구 있어요? 아, 진짜 마스크 쓰고 생활하니까 손톱 깨물 일이 별로 없겠구나. 네, 아마 여러분들 뭐 이렇게 코를 후빈다든지 손톱을 깨문다든지 뭐 이렇게 안 좋은 습관들이 하나씩 있을 텐데요. 지원이는 뭐 손톱을 좀 많이 깨물었어요. 그래서 좀 고쳤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도 있었고, 또 이렇게 안 좋은 습관을 부모님들이 자꾸 이제 뭐라 그러니까 애들이 자꾸 숨어서 하는 경향이 있어서 꼭 뭐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뭐 이런 마음도 좀 있어서 네, 손톱 깨물기라는 책을 썼고요. 거짓말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네, 얼떨결에 거짓말을 한 병관이 이야기인데요. 우리 친구들도 거짓말 해요? 주아는 거짓말 안 하죠? 그죠? 네, 주아는 아직 거짓말 할 나이가 아닌 것 같아요. 유진이는 가끔 거짓말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정말 한 번도 없어요? 정말 믿어야죠. 네. 그 다음에 집안 치우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네, 엄마가 청소해야 되니까 갖고 놀던 장난감을 병관이한테 치우라 그러니까 병관이가 계속 고집을 피워요. 그래서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엄마 말 안 들을 거면 나가 이렇게 소리를 쳤는데요. 네, 병관이가 정말로 나갔어요. 그래도 엄마가 볼 수 있는 데까지만 나갔어요. 그 다음에 먹는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급식 올해는 학교를 많이 못 나갔죠? 그죠? 많이 나갔어요. 네, 선우는 급식 반찬 중에 가장 맛있는 반찬 뭐가 있어요? 고기. 네, 정훈이는 탕수육, 지우는 소시지. 이상한데? 어진이.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해요. 맨 앞에가 김치 그러면 다 김치인데 고기 그러면 또 다 고기로 가더라고요. 네. 유진이는 뭐 좋아해요? 현서는 몰라요 그랬다고 같이 몰라요? 이래는 좋아하는 반찬 또 모른대지. 신기하다. 애들은 참 신기해. 은우는 분위기를 바꿔줘. 몰라요 하지 말고. 좋아하는 반찬. 고추튀김? 와, 취향이 확실하네. 여주는 좋아하는 반찬 있어? 유치원에서도 급식 먹지 너. 어떤 반찬이 제일 맛있어? 좋아하는 게 너무 많구나. 연수는 모르겠어? 정말? 네. 아마 그 맛있는 반찬 나오면 연수는 맛있는 반찬 나오면 맛있는 반찬부터 먹어. 아껴뒀다가 천천히 먹어. 잘 모르겠어. 선생님이 말 붙이는 거 싫어? 아니지? 응. 지우는 어느 쪽이야? 나는 맛있는 거부터 먼저 먹어요. 손 들어보세요. 나는 아껴뒀다가 천천히 먹어요. 아껴뒀다가 천천히 먹는 쪽이 조금 많구나. 네, 지원이는 맛있는 반찬 나오면 맛있는 반찬부터 얼른 먹어요. 병관이는 아껴뒀다가 천천히 먹는데 그럼 무슨 일이 생겨요? 자꾸 지원이가 뺏어 먹으려고 하죠. 네, 어쨌든 가리지 않고 잘 먹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러면 항상 누나가 좋다 그랬는데요. 선생님이 누나가 셋이 있었어요. 셋이. 그래서 맨날 누나 꽁무니만 쫄쫄쫄 따라다녔는데, 네, 그런 이야기를 좀 담았고요. 그다음에 칭찬 먹으러 가요는 아빠 생일날 지원이하고 병관이가 아빠 생일 축하해요. 우리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생일 선물은 소원 하나입니다. 라고 해서 아빠를 드렸더니 아빠가 가족끼리 산에 갔으면 좋겠다고 해요. 여러분들도 혹시 가족끼리 산에 가본 적 있어요? 네, 산에 가면 기분이 어때요? 상쾌해요? 정말? 선우는? 처음엔 상쾌해요. 맞아요. 그죠? 다 기분이 좋은데 조금 더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힘들죠. 네, 그래서 지원이하고 병관이가 털썩 주저앉았는데 마침 산으로 올라오는 어른들이 아, 너희들 엄마 아빠 따라서 산에 왔구나. 정말 씩씩하고 용감하네. 칭찬을 해주세요. 칭찬 들으면 기분이 어때요? 그래서 내 힘을 내서 산으로 올라갔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싸워도 돼요라는 책도 있는데요. 네, 병관이가 이제 짝이 남자 아이가 됐는데 짝꿍 이름이 한솔이에요. 이 올해 학교 다닌 친구들은 짝이 없더라고요. 네, 그죠? 짝하고 안 앉죠, 그죠? 모듬도 안 앉고 그냥 다 한 명씩 떨어져 앉으니까 올해 1학년 된 친구들은 짝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없더라고요. 아예. 그래서 좀 안타까운 일이긴 하는데 어쨌든 병관이가 체육 시간에 축구 시합을 하게 됐는데 병관이는 짝수 편이고 짝인 한솔이는 홀수 편인데 한솔이가 운동을 잘 못해요. 근데 공이 한솔이 앞으로 굴러오죠. 한솔이가 머뭇거리는 사이에 병관이 편인 민호가 공을 뺏어서 슛을 쏴서 골이 돼서 병관이 편이 이기고 한솔이네가 졌는데 한솔이 편에 덩치가 큰 우진이가 너 때문에 우리가 졌잖아 그러면서 자꾸 한솔이를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병관이가 왜 자꾸 한솔이 넘어져서 다쳤는데 뭐라 그래. 그러니까 그만 우진이가 병관이를 때릴 것처럼 주먹을 들었는데요. 병관이가 많이 놀랬죠. 다행히 선생님이 오셔서 우진이를 꾸짖고 한 소리를 달래줬는데요. 병관이가 그날 오후에 태권도장에 가서 호신술을 배우는데요. 병관이 호신술을 열심히 따라하죠. 근데 사범님이 호신술은 자기 몸을 지키기 위해서 배우는 거라고 해서 열심히 따라했는데 또 학교에서 축구 시합 때 또 병관이 편이 이기고 한솔이네가 졌는데 이번에도 막 뭐라고 하죠. 근데 병관이가 사실은 그 전에 아빠한테 먼저 물어봐요. 아빠 저 싸워도 돼요? 그러니까 아빠가 깜짝 놀라면서 당연히 안 된다고 하시는데요. 그래도 상대방이 날 때리려고 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주먹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주먹은 정의로운 일에만 쓰는 거야. 이렇게 아빠가 얘기하셨어요. 근데 아까처럼 체육 시간에 또 그런 일이 벌어져서 이번엔 정말로 우진이가 병관이를 때릴 것처럼 주먹을 휘둘렀는데 순간 병관이가 우진이 팔을 잡고 뒤로 비틀었죠. 자꾸 괴롭히면 가만 안 둔다 그러면서 팔을 비트니까 그만 우진이가 아파서 울음을 왕하고 터뜨렸어요. 선생님도 달려오고 아이들도 모여서 결국 두 아이는 선생님한테 불려가서 벌로 반성문을 쓰게 됐는데요. 네, 다시는 친구를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누가 쓴 반성문일까요? 우진이요. 네, 다시는 폭력을 쓰지 않겠습니다. 네, 병관이겠죠. 여러분들도 뭐 싸울 수도 있고 다툴 수도 있는데 나보다 약한 친구를 괴롭히거나 해서는 안 되겠죠. 네, 선생님 책은 여기까지 소개를 했고요.